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비교적 상황이 괜찮았던 강원 지역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인접 지역에서 피해가 확산되면서 방제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산 중턱 곳곳에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들입니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를 통해 다른 나무로 옮겨갑니다. 한 번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결국 나무를 말라 죽게 합니다. 원주에서 확인된 감염목은 지난 2022년 409그루, 2023년 835그루로 2배 넘게 증가했고 2024년에는 1000그루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1535그루, 올해는 벌써 1800그루를 넘어섰는데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 확인된 감염목만 춘천과 강릉 등 11개 시군에서 3만 9천여 그루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재선충병 피해가 커진 건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온 현상으로 솔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고온 건조한 환경에 따라서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로 재선충병 피해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양평 등 인접 지역에서 매개충이 날아들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방제해야 할 나무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원주 전역의 재선충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2명뿐입니다. 지난 2023년 불온면 정산리 이후 신규 발생 지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 발생 권역 안에서 감염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제 역량을 이미 넘어섰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의 한 가정집에 느닷없이 총알이 날아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집 벽을 뜯어봤더니 주로 멧돼지를 잡을 때 쓰는 총알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수렵 활동을 했던 엽사가 쏜 총알과는 다른 종류라 누가, 언제, 왜 이 총을 쐈는지 미궁에 빠졌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으로 총알이 날아온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원주의 한 가정집. 안방 벽을 뜯어내자 진짜 총알이 발견됐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오늘도 저기 고라니 잡으러 나오셨구나 하고서 다시 누웠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찜찜해서. 그랬는데 저게 저렇게 뚫혀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벽에서 나온 건 멧돼지를 잡을 때 쓰는 총알입니다. 총알이 발견된 시기 인근에서 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다 의심을 받았던 엽사는 고라니를 잡을 때 쓰는 작은 총알을 썼다고 진술했고 실제 인근 밭에서 엽사가 썼다고 주장하는 탄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엽사가 고라니를 잡았던 지난 5일이 아니라 다른 날 총알이 집안으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총알이 발사된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 이후 국과수에서 벽 안에 박혀있던 총알을 수거해갔습니다. 지금은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인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엽사들은 총을 경찰서에 맡겨두고 허가를 받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준으로 총기를 가져간 엽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와 지난해 해당 민가 인근에는 멧돼지 피해 신고가 없었고 멧돼지를 잡은 엽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허가 총기 사용이나 포획 허가 범위 밖 엽사의 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고라니를 잡았던 엽사의 자택에 있던 사냥용 탄을 임의로 제출받아 집안에서 발견된 탄과 같은 종류가 있는지 대조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의대생을 뽑아도 정작 졸업 후에는 수도권으로 떠나버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의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원 지역 의과대학들도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강원대는 입학 때부터 강원도에 남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해 통합 6년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교육 개편 설명회.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에 맞춰 기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제 도입입니다.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은 예과 교과의 교육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어지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의학교육 체계를 입학 초기부터 지역의료 현실과 의학 연구를 일찍 접하게 해 학생들의 시선을 지역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의료 인재 심화 트랙을 신설해 강원도 의료 현장 경험을 대폭 강화합니다. 전체 12학기 중 한 학기는 아예 집중학기로 지정해 학생들이 지역의 의료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소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지식 이런 부분을 매 학기마다 저희가 새로운 과정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학기 내내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리빙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강원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330명. 이 가운데 지역 인재와 지역 의사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153명으로 46.4%에 이릅니다. 특히 졸업 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지역 의사제의 경우 강원대 39명, 연세대 미래 캠퍼스 11명, 한림대 7명, 가톨릭 관동대 6명이 배정됐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한림대 등 도내 다른 의과대학들도 현장 밀착형 교육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의료를 이해하고 현장에 남는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달 초 동해시 묵호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전통시장은 복잡한 배선 탓에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전기 불꽃을 감지해 화재를 막아주는 아크 차단기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용호 기자입니다. 점포 앞 차양막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순식간에 인접한 점포들로 옮겨붙어 모두 8개 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발화 지점과 당시 정황을 볼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잠자는데 막 터지는 소리 나는 거 총소리. 한 7-8번 나더라고. 최초 목격자인 상인들이 재빨리 차단기를 내렸지만 불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차단기는 과부하 상태에서 전기를 끊어 감전을 막는 기능만 있을 뿐 전선 주위에서 튀는 전기 불꽃, 즉 아크를 감지해 차단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는 이제 안에 전기를 다 내렸는데 밖에서 이미 불이 난 거야. 낡은 콘센트나 전선 연결 부위에서 튀는 불꽃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의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전통시장은 노후한 전기선 문제로 인한 아크 발생으로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상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타락타락 붙어가지고 좀 불나고 화재되면 큰 사고 나죠. 전선 다시 한번 원선 노후화가 됐으니까 선이 새 걸로 싹 다시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부 역시 감전 사고 예방과 전기 화재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신규 물류 창고와 일정 규모의 전통시장 분기 회로 정도입니다. 아크 차단기 가격이 누전 차단기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이 100억 원에 불과해 보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도내에서 아크 차단기가 설치된 전통시장은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약 9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83%가 전기 스파크로 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 아크 차단기를 시급하게 도입해서 아마 이런 도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야 될.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화재 예방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서 지역에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원주, 횡성, 영월 등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은 영월이 32.7도, 원주가 32도, 횡성 31.1도, 평창 31.6도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지나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큰 더위는 지나갔지만 체감 온도가 33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영서 남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등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원주를 지역구로 하는 강원도 의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창업도시 원주 공모, 원주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설립, 강원 연구개발특구 본부 원주 지정 등 첨단 산업 분야를 비롯한 26개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확충, 근대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등 교통 인프라, 원주 시립미술관, 북원 도서관, 동북권 체육단지 조성 등 문화, 체육 분야 사업에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 의원들은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오늘부터 4일 동안 전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민관군 합동 대응 절차를 익히는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등은 오늘 새벽 공무원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평시에서 전시 행정 체제 전환과 인력, 물자, 장비 동원, 전투 상황에서 실제 대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강원 전역에 민방위 훈련이 시작돼 공습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훈련, 소방차 등 긴급 차량 길 터주기가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요한 교차로 44곳을 개선했습니다. 개선 사업은 교통섬 설치와 보행 신호시간 연장, 신호등, 노면 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량 지체 감소를 위한 신호시간 조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단은 주요 교차로 개선으로 통행 속도가 16.9% 증가하고 지체 시간은 27.6%가 감소했으며 차량 이동 경보가 서로 교차하는 상충 건수는 10.4%가 감소해 사고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윌리엄 존스컵에 출전한 원주 DB가 3연승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원주 DB는 지난 14일 필리핀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15일 대만 블루, 16일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현재 A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별리그 2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조 1위를 유지할 경우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 1옵션 헨리 앨런슨 선수가 내일 대만 현지에서 팀에 합류할 예정으로 몸 상태에 따라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해 벼 가공시설과 건조, 저장시설 현대화,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 어사진미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횡성쌀 어사진미는 2년 연속 10대 쌀 브랜드로 선정됐고 오늘 쌀의 날을 맞아 자축연을 개최했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 목욕탕이 오늘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쌍용 목욕탕은 지난 2022년부터 시멘트 기금 12억 원과 군비 24억 원을 투입해 기존 쌍용 복지타운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로 재개장하게 됐습니다. 쌍용 지역 주민들은 3,000원에, 일반 이용객들은 4,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곧 성인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돈 관리와 경제 생활을 준비하는 보호자 교육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센터는 고등부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보호자 8명을 모집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발달장애인 경제생활과 재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은 원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 지원을 받아 전문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